2025년도 어느새 이제 많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이 탄핵 전국에 접어들어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중에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 문제가 전 국민적으로도 큰 관심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당대표하고 어떤 권력의 쟁탈전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정치 권력하고 국민들하고 이 정치 권력에 대한 어떤 주도권, 제어 능력에 대한 거, 그것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말 끝까지 가야지 끝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말하자면은 체제 전쟁에 대한 거, 체제 전쟁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한쪽이 망해야 끝나는 그런 어떤 내전 상황으로까지 이제 치닫게 된 거고, 일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하고는 완전히 다른 탄핵이기 때문에 이거는 체제 위기와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체제가 일회성으로 이제 몰락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이런 국가의 정통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십 년간 이어온 이 체제가 장기적인 종식을 고하는 그런 문제가 겹친 체제 전쟁, 내란에 의한 체제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전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치권의 어떤 권력의 쟁탈에 대한 문제의 차원을 넘어선 체제를 쟁탈하는 그 문제의 이 사건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법치의 존립이 유지되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이 체제를 뒤집어서 엎어서 새로운 체제를 건설하는 그러한 체제가 승리하느냐의 그런 어떤 사활을 건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내란이죠. 말하자면 내란에 의한 내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진짜 내란의 세력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는 그런 어떤 걸 앞세워서 내란의 이제 주체처럼 이야기하지만 이 진짜 내란의 근원지, 그것이 어딘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보이지는 않지만 종식된 상태입니다. 종식된 상태고, 이제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마지막 이제 대통령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대통령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대로 끝나는 것이고, 윤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으로 다시 원위치로 복귀를 한다고 해도 이 체제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국민들과 정치권의 큰 어떤 갈등을 초래하게 되겠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자리를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헌재의 탄핵 심판을 거쳐서 다시 이제 탄핵이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을 복귀하게 돼도 체제 전쟁에 대한 문제는 끝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한바탕 또 이제 정치가 요동치고 체제 전쟁에서 이제 그걸 되찾기 위한 전 국민적인 큰 어떤 파장음을 불러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정말 큰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죠.
계속 충돌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큰 거대한 이제 권력이 그리고 거대한 체제가 이제 새롭게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종 승리자는 최종 승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이제 환희가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패배하는 사람은 정말 그야말로 망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진 거라고 보면 되겠죠. 현재는 거의 뭐 계속되는 탄핵, 무정부 상태고, 체제는 이제 보이지 않지만 다 장악돼 전부 자유민주 체제는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법이 거꾸로 지금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법만의 문제로는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풀기 위해서는 선거 문제, 그 다음에 정치 문제, 법, 이 세 가지가 전체가 이제 모든 게 풀려나야지만 풀 수 있는 거지, 법만으로도 이 문제는 절대 풀 수가 없고, 정치권의 문제를 정치만으로도 풀 수가 없고, 전체 삼박자가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법, 선거, 정치, 이 세 가지가 다 원칙과 질서를 가지고 풀려나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지, 법만으로 딸랑이 떼어서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것으로 풀어갈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탄핵 심판의 문제를 국한시킬 수 있지만, 체제 쟁탈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선거 문제까지 들여다보아야 되고, 그 정치권 여야의 어떤 합의에 의한 어떤 결과들이 도출이 돼야 되고, 법도 원칙에 따른 어떤 법 논리가 적용이 되어야지 중두난방으로 법을 어떤 자기들에게 유리한 어떤 꼼수를 위한 쪽으로 법이 악용되거나, 아니면 어떤 편향성에 따라서,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에 따라서 법을 이제 변형시키는, 교묘하게 변형시키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권력과 법이 유착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법이 정치화되면서 그런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다 보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심과 어떤 자기의 어떤 소신에 따라서 결단을 내리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호한 지점이 많이 돼가지고, 그 탄핵 문제조차도 해결을 못하는 정도, 체제 문제는 차후 문제고, 탄핵 문제도, 대통령 탄핵 문제를 가지고도 수사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계엄에 대한 수사는 또 다른 문제고, 헌재의 탄핵 심판 이 문제만 가지고도 또 이렇게 윤 대통령 측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큰 대치를 세우면서 이제 법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야 될 문제, 그리고 국민들과 어떤 정치권의 문제가 남아있죠.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그게 이제 연결되는 거죠. 체제까지 연결되는 거죠. 체제. 국민들이 이제 체제를 자유민주 체제, 종식된 자유민주 체제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바로 세우는 거. 정치권에 장악이 된 자유민주주의 체제, 특정 정치 세력에 장악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민들과 정치권 간의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부딪히는 지점이 굉장히 많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내란에 의한 내전 상황인 거죠. 내란은 과연 누군가, 윤 대통령이 내란의 주인공인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뭐 이제 국회, 이 쪽이 진짜 내란의 주인공인가에 대한 다툼이고, 거기에서 국민들이 충돌하는 거죠. 지금 좌우로 나뉘어져서 결과적으로 큰 지점으로 돌아가면 결국엔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문제이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선출된 어떤 최고 권력이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서는 자유민주 체제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는 자유민주 체제가 종식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선거 문제지만 모든 문제가 이렇게 다 꼬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선거, 정치적인 거, 법적인 그런 거 세 가지를 동시에 원칙을 가지고 제대로 풀어내야 이 대한민국의 문제가 풀리는 것이지 정치적인 여야의 싸움으로 풀리지 않고 국민들 이제 좌우 분열된 것으로 풀 수 없고 법적인 논리로 뭐 법원 상대로 뭐 대법원이라든지 법적인 문제로 다툼을 해서 개인적인 문제는 풀 수 있겠지만 이 국가적인 거대한 어떤 체제를 정통성을 찾느냐 못 찾느냐 이건 이제 내란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법적인 문제를 절대 풀 수가 없죠. 뭐 헌재에서 풀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 저항권이 더 이제 큰 부분을 부각되리라 보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끝을 알 수 없고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 남북관계까지 이제 막혀서 활로가 막혀서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내전이 더 크게 확대됐을 경우에는 이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이제 수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큰 사건이고 위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반 지난 박근혜 대통령 같은 어떤 단순한 국정농단으로 인한 어떤 탄핵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한 국가의 체제 전체가 허물어지는 이런 중대한 사건을 가지고 법적인 싸움과 함께 윤 대통령께서 부정선거 문제를 가지고 나왔죠. 선관위 문제, 그 다음에 정치권의 어떤 독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엮여서 모든 것을 원칙을 가지고 국민들과 지혜를 모아서 제대로 풀어나가야지만 이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힘과 어떤 그런 완력으로는 절대 풀 수가 없죠. 국민과 법과 정치, 선거 이 전체가 이제 통으로 돌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 풀어야 되는 엄청난 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분열하고 좌우로 나누고 그런 걸 이제 정치 권력이 원하는 거죠. 자기들이 유리하게 그 정치 권력의 목적에 맞게 국민들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극우라든지 어떤 음모론이라든지 이런 걸 제기하는 것도 어떤 전략적인 일부분으로 사용하는 거겠죠. 극우라는 기준도 없고 극우는 자유민주 체제의 국민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건 어떤 프레임이죠. 상대가 그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지지자들을 선동하기 어떤 단어고 그런데 이제 중심을 잃고 흔들리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은 좌우로 이렇게 분열돼서 싸우는 게 이제 정치권이 여러 가지로 오류를 범하고 잘못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분열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 밑에 저면을 이렇게 들여다보았을 때는 국민들이 이제 하나로 화합하고 하나로 이제 통일되게 뭉쳐서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되는 거. 분열은 정치권이 주장을 하고 있죠. 국민들은 국민 중심으로 갈 때 가장 이제 국민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로 뭉쳐야 되죠. 흩어지는 거는 서로 이제 선동을 해서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자기네들 지지자들을 이제 모으려는 그런 거 있지만 지금의 문제는 체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건 자유민주 체제잖아요. 그럼 거기에 합당하게 국민들이 좌우로 나누지 않고 뭉쳐서 지금의 이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정치 권력의 주도권 문제, 주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 밑바탕에 선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부정선거 이 문제 이거에 대한 해결하지 않고 절대로 풀 수 없는 대한민국의 큰 거대한 문제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공수처에서 이제 대통령 영장을 이제
경찰로 또 이제 넘기는 건데 그 상황이 또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